네, 금융특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리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1월에 개정세법이 발표됐어요. 그때 네.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연금저축 관련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연금 관련해서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연금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머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공에 반대니까 사적연금. 그렇죠.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연금저축 펀드 이런 상품들을 얘기하는 세제 적격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세액공제연금이라고 하죠. 네. 그 외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비과세연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세제 적격연금의 세제계가 개편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은행 막 들어가면은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는 그 연금 저축 그 상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을 얘기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금융상품들은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이 상품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까 완전 혜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상품의 경우 세금을 지금 당장은 돌려받지만 우리가 나중에 과세 이연을 통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연금이나 해약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로 아니면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이 다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3.3%에서 네.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이제 세금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기존에 1억 2천 초과 5,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했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초과와 이하로 구분하였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 은 원래 400만 원이었어요. 그쵸. 그게 6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났고요. 총 한도,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제율도 5,500원 이하는 그대로 16.5%, 5,500원 초과는 13.2%로 동일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눠서 월 한 33만 원, 35만 원 요 선에서 연금저축 가입하세요. 사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33만 원, 34만 원 가입하는 네. 게 아니라 네. 50만 원 이제 가입할 수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액도 커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와 나중에 연금 노후 준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차후에 나오는 세금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 어차피 세금 이연 상품이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과세 이연 상품이기 네.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나옵니다. 네. 물론 아주 많은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율과세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간단하게 알아보면 80세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3.3%, 그리고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확정연금 시에는 4.4%, 그리고 70세 미만은 5.5%의 세금이 나옵니다. 네.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셔서 종신연금으로 개시할 경우에는 네. 80세 이하의 경우에 4.4%의 세금이 나오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었을 때예요. 월 100만 원 이상씩 월 기준으로 그렇죠. 월 때. 100만 원 이상 받았을 네. 때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이번에 개정세법에서는 종합과세와 16.5%의 과세 이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 할 경우에는 최대 49.5%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하는 게 훨씬 나쁘거든요. 근데 16.5%로 그냥 낸다면 나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분리과세를 해주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과세를 네. 선택해도 되고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딱 봐도 내가 세금 49.5% 내느니 16.5% 내는 게 훨씬 이득인데 왜 이거를 선택을 하게끔 일반적으로는 건가요? 대부분의 네.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당연히 16.5% 분리과세가 낮죠. 분리과세가 1,200원 넘는 낮죠. 사람들은. 네. 근데 이번에 종합소득세율도 개정이 좀 됐어요. 옛날에는 1,200만 원까지 네. 구간이었는데 이게 1,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구간이 최저 세율 구간이. 네. 1,4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6%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1,350만 원 이 정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럴 네. 경우에는 6.6%를 낼 수가 있거든요. 종합과세 선택할 경우에는. 굳이 16%까지 갈 필요가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만약에 1,400만 넘어갈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제 종합과세를 하건 뭐 5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16.5%를 내게 되고 그 이상인 부분 당연히 분리과세해서 16.5% 내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종합소득세율도 개편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기준이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하면 네. 1,200만 원 안 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주 많이 받으신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애매하게 뭐 1,300, 1,400, 1,500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1,200 이하로 뭐 기간 늘려버리면 받는 수령액이 줄어드니까요. 기간 늘려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5.5% 저율과세는 좀 그래도 감당할 만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16.5% 내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5.5% 내다가 그 넘어가는 부분만 16.5% 내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전 금액이 16.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200만 원 이하로 맞춰가지고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연금 500만 원 받지 말고 연금 100만 원만 받으세요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아주 많으신 분은 애매하지만 많으면 좋지만 그래, 많으면 네, 좋지만 네. 어설프게 이제 1,3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무조건 1,200만 원이 안 되게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1,200, 1,300, 1,400 요 구간이라면 이왕이면 1,200을 그렇죠. 맞추고 그런데 내가 연금 한 300, 400이야. 그럴 때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1,200만 원이라는 게요. 국민연금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네. 것도 질문을 네, 하세요. 네, 네.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이런 같은 공적연금들은 제외예요. 거기에 또 제외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 있잖아요. 그것도 제외예요. 네. 그것도 전혀 포함이 안 되고요. 퇴직연금 중에서 추가납입부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원래 받는 퇴직금 있잖아요.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아주 오랫동안 연금저축을 납입하신 분들 몇몇의 아주 단기간에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또 가입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저축의 세법 개정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